한비광이 천마신군과 거망을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던 장면에서 천마신군이 장백검결에 대항하는 천마신공으로 한비광에게 천마봉신참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한비광은 무림 최강의 무공이라 불리는 천마신공과 장백검결을 포함하여 어떤 무공이든 한 번 보고도 모두 흡수하는 재능을 보여주었지만, 이때 천마신군이 한비광의 천마봉신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한비광도 천마봉신참을 배우다가 때려치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아 천마봉신참이 천마신공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무공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비광은 작중 천마신공과 장백검결의 여러 무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천마신군에게 직접 배웠던 천마봉신참은 아직 사용한 적이 없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천마봉신참은 열혈강호 온라인에서 한비광 캐릭터의 무공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캐릭터 출시 당시 한비광의 무공 등급이 승천 30까지 구성되어 있던 중에 천마대멸겁, 광룡강천 등의 천마신공은 승천 1식의 무공으로 설정하였지만, 천마봉신참을 가장 높은 승천 30의 무공으로 설정한 부분을 본다면 천마봉신참이 천마신공 중에서도 강한 무공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원작에서도 천마봉신참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자아마신과의 대결 후반부에서 천마신공의 5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6대 신룡은 정파의 젊은 후기지수 6을 가리키는 말로, 지금까지 공개된 6대 신룡의 구성원으로는 벽풍문의 천은학과 학산파의 진패운, 연비가의 이화, 창경문의 마천이가 있으며 나머지 2명의 인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무대회 편과 연비가 편, 척결단 편을 통해 6명 중 4명은 공개되었지만 마지막 에피소드에 들어설 때까지도 나머지 2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6대 신룡은 4명만이 선출된 상태로 설정되어 나머지 2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원작에서 6대 신룡의 인원을 채우게 될 경우 공석이라고 해도 6대 신룡의 실력을 이미 한참 뛰어넘은 다마린이나 매유진, 유원찬 같은 인물들이 이제 와서 굳이 6대 신룡에 합류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에 기존에 등장했던 인물이 6대 신룡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현음독고 사태로 인해 내부의 배신자들을 정리하느라 진패운을 포함한 여러 정파가 아직 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등장하지 않았던 나머지 6대 신룡이 후발대로서 등장하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대 검존은 신지 검종의 인물들 중 검존의 칭호를 받은 10인의 고수들로 청검대를 이끄는 청검대장의 자리에 있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10대 검존은 지금까지 총 7명이 등장하여 나머지 3명은 베일에 쌓여 있었지만, 최근 광원청검대장과 잠백청검대장이 추가로 등장하게 되면서 마지막 1명만을 남기고 모두 공개되었는데, 철혈청검대를 제외하고도 9개의 청검대가 있다는 종리우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10번째 청검대장 자리 역시 공석은 아니므로 추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10번째 10대 검존까지 등장할 경우 10대 검존 중 철혈귀검은 무림의 편에 섰고, 진운검은 자아마신의 흡기공에 희생당했으며 귀면광자도 한비광과의 격돌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더라도, 원래대로라면 여전히 무림은 7명의 10대 검존과 7개 청검대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신지의 2인자이자 최강의 청검대를 이끌고 있는 절대일검이 지주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이미 비월검은 한번 천신각의 명령을 어기고 풍현을 도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상황 속에서 10대 검존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중 천마신군은 한상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보 같은 그 녀석이라 말하고, 과거에 한상우가 무림에서 폭주하여 건마혈겁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나서지 않고 침묵하는 등 한상우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후 신지에서 한상우의 육체를 빼앗은 자아마신의 모습을 보게 되자 분명 한상우 그 애는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천마신군과 한상우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음이 확실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천마신군은 자아마신과의 대결 중에 건마혈종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던 흡기공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천마신군 역시 한상우와 같은 건마의 혈족이며 어쩌면 부자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하지만 흡기공 사용 유무만을 가지고 천마신군과 한상우를 부자지간으로 엮기에는 분명 천마신군은 어릴 적부터 무림에 있었고 한상우는 어릴 적부터 신지에서 자랐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자면, 먼저 한상우가 천마신군의 친아들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한상우가 정말 어렸던 시기에 천마신군이 모종의 이유로 한상우를 신지에 보냈거나, 과거에는 신지가 중원의 우수한 아이들을 골라 납치해서 데려가 무사로 키웠다는 것으로 보아 이때 한상우가 실종되었을 가능성 정도가 있으며, 한상우가 천마신군의 아들이 아닌 정통 신지 출신일 경우에는 한상우가 지주의 후계자로서 무림을 살펴보기 위해 나온 후 건마로 폭주하기 전에 한상우의 실력에 관심을 가지고 천마신군이 먼저 접근해 친분을 맺었거나, 한상우와 함께 후계자 최종 후보였던 백강을 통해 한상우에 대한 정보를 들었던 천마신군이 무림으로 나온 한상우를 찾아가 만났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더 나아가 천마신군이 건마혈족과의 연관조차 없는 경우에는 흡기공은 건마혈족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을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아마신이나 한비광은 특별한 동작 없이도 바로 흡기공을 사용했었지만 천마신군의 경우 흡기공을 시전하기 전에 이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건마혈족이 아닌 천마신군이 천마신군만의 방식으로 천마탈골흡기공으로서 흡기공을 연마했을 가능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종부터 형종까지 총 7개 종파와 기본은 공개되었지만, 마지막으로 등장한 1월 수령륜을 신물로 둔 종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공개된 7개 종파를 살펴볼 경우, 괴명검을 신물로 두고 있는 음종이나 한옥신장을 신물로 두고 있는 형종처럼 종파가 연구하는 무공에 따라 종파의 이름이 연관되는 경우와, 활용도를 신물로 두고 있는 도종이나 마령검을 신물로 두고 있는 검종처럼 종파가 연구하는 무기에 따라 종파의 이름이 연관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령륜 종파의 경우 현재 많은 분들께서 무기의 이름을 따른 윤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해와 남림에 이어 동령의 사천왕까지도 모두 등장하였지만 서막의 사천왕은 아직 등장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신지의 경우 세외 세력 중 동령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막과는 먼 거리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리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신지에서는 서막 인물의 등장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 신지 환종의 휘하에 있었던 환영문에서 좌우법의 자리에 있었던 주려가 서막 마한족의 출신이었던 데에 이어 신지 음종의 후계자였던 천은마녀 갈래 또한 서막 마한족 출신임이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유일하게 등장했던 서막의 인물 2명이 모두 신지와 연관이 있었기에 서막의 다른 인물이나 세외 사천왕의 등장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갈래를 서막의 사천왕으로 보기에는 갈래는 어린 시절부터 신지에서 음종의 후계자로 자랐고, 신지의 인물들조차 갈래가 서막 마한족의 후예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기에 무리가 있으며, 여담으로 원작 이후 30년의 연대기에서는 마한족이 무림을 침입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